마지막 협박을 5월 5일에 받았는데 그때 챔피언 결정전 그 시기였어요. 너무 사실 힘들었고 그래도 이걸 끊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가 저한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노출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고 저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조금만 이따 다시 처음에 어떻게 이 논란이 좀 불거진 건가요? 이 논란이 불거졌던 건 일단 허웅 씨 측에서 이제 예.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 내용이 공론화가 되긴 했습니다. 전 연인을 고소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허웅 씨가 많은 비판을 얻게 되면서 허웅 씨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게 예.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은 지금 허웅 씨가 오늘 이렇게 해명하는 인터뷰까지 공개가 된 건데요. 예. 일단 허웅 씨가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 전 연인의 이제 임신, 두 번째 임신 사실 알게 된 이후에 허웅 씨가 전 연인을 대했던 태도와 관련해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메신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좀 한번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허웅 씨 전 연인이 두 번째 임신 사실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메시지로 하고 있는데 허웅 씨가 나 지금 일단 골프하잖아라고 하면서 약간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고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분만 보여진 거고 모든 카톡은 다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임신에 관해서는 사실 그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본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의심인 건가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공인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죄라고 확신을 하고 주장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좋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거를 허웅 씨가 또 강요했고 또 골프 치니까 이따 얘기하자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척도 했고 뭐 이게 이제 여자 쪽의 주장이고 허웅 씨는 뭔가 돈을 요구한 정황도 있고 또 본인을 스토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한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참았다. 참은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끝은 결국은 지금 고소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내용 중에서 아직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팩트 중 하나는 그 전 연인이 두 차례 임신 중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영화를 막론하고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대중적 질타가 이어지는 거죠. 그 끝에 이 인터뷰가 나왔고 허웅 씨의 얘기는 둘째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그냥 넘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공인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연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두 끌어안으려고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골프 치는 중이잖아 이 대응. 지금 그 아이의 임실 중절을 두고서는 전 연인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골프 치는 중이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봤을 때 그건 부분이고 전체를 보면은 나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더 노력을 했다라는 게 지금 허웅 씨 쪽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장이 나올 땐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지금 허웅 씨가 대중들한테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입장이 번복되고 무언가 새로운 얘기를 첨언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는지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일 날 또 임신 확인을 하는데 너무 작아서 정말 자세하게 봐야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임신 2주 정도 극초기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허웅 씨와 관계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게 강력하게 추정되거든요. 그리고 허웅 씨의 이야기는 그냥 막연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허웅 씨의 애가 맞는지 아닌지를 갖고서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이게 이렇게 치고박는 게 이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서로 정반대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무슨 증거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두 번째 임신과 관련해서도 허웅 씨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뭔가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허웅 씨 전 연인의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허웅 씨 전 연인이 허웅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었다.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었다. 폭행당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있었다.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후에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행에 이은 원치 않는 성관계의 경우에 데이트 강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허웅 씨의 전 연인의 변호인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똑같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호텔 그 옆에 사이드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서로 다툼 속에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잡았는데 그거를 뿌리치는 사실 과정에서 그 친구가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그 손에 맞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두 분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겼고 여자분이 먼저 멱살을 잡아서 이를 밀치면서 손이 여자분 얼굴에 닿았다. 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해 파단 정도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폭행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가지고 양쪽이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예. 단순 폭행을 넘어서 폭행치상 내지 과실치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게 보철이라든가 아니면 의수, 의족 이런 부분도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탈락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상해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냐 폭행의 고의냐 아니면 폭행의 어떤 성립 여부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손에 맞아서 예. 어떤 전 여자친구의 어떤 치아가 탈락된 건 맞지만 그것이 여자친구가 멱살을 잡아서 한마디로 여자친구가 나한테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극적 저항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처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그 허웅 씨 측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손에 맞아서 치아가 탈락됐다는 그게 치아가 아니고 설령 라미네이트 의치라 한다 하더라도 예. 상해가 성립되는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 폭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당 방위가 되느냐 요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한마디로 적극적 폭행에서 소극적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고의로서의 어떤 폭행 내지 폭행치상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 방위가 성립되느냐 현실적으로 정당 방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제3자로서의 법조인으로서의 생각인데요. 결국 쌍방 폭행 나아가 이 허웅 씨 같은 경우에는 폭행치상 내지 과실치상이 성립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허웅 씨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자 쪽에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허웅 씨는 뭐 농구 선수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런 농구 선수의 멱살을 잡았을 때 그 힘이 센 남자 농구 선수가 뿌리치는 거 이게 정당방위에 해당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실제로 쌍방 폭행 과정에서 정당 방위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정당 방위가 성립됩니다만 허웅 씨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건장하고 이게 키가 큰 농구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아래를 보는 것이고 예. 뿌리친다고 하면 밑으로 뿌리칠 것이지 그것을 위로 뿌리쳤다? 그러면서 얼굴이 맞았다? 이건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재현을 해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단순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예.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질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 통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싸움 과정에서 어떤 피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쌍방 폭행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예. 과연 이것이 정당 방위로 인정돼서 면책이 될지 여부는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멱살잡이와 이렇게 라미네이트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은 직후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제 이 연인 쪽, 전 연인 쪽에서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많이 사회적 논란이 됐던 데이트 강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이라면.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부간의 강간은 절대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법 정책을 바꾸어서 예. 설령 부부간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설령 부부를 한다 하더라도 강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 여자친구가 완전히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해 여성 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부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성폭행 나아가 이 강간이 데이트 강간이 인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예컨대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이른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서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일찍 가서 어떤 그 피해에 관한 그 진술을 받았는지 결국 그와 같은 성관계가 있은 이후에 이 피해자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성립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전 연인 측에서는 이 데이트 폭행 말고 또 스토킹을 허웅 씨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래 스토킹은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가 자기를 스토킹했다 이렇게 고소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전 연인 측에서 본인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허웅 전 연인 측에서는 허웅이 무단 침입해서 그 연인이 살고 있던 집에요. 테이블 위에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허웅 씨는 여기에 대해서 헤어지자마자 아마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었나 봐요. 헤어지자마자 전 연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고 그런데 본인은 미련이 남아서 다시 만나고 싶었고 서로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글을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전 연인 측에서 반박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후에 허웅은 2021년에도 이별 후에 다시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때문에 전 연인이 허웅 씨를 고소를 했다, 취한 적도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중절 수술 이후에도 협박을 했지만 혼인신고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네,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었고 항상 마지막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협박을 해서 그게 안 되면 같은 농구 선수들한테 보내고 그게 안 되면 부모님한테 보내고 또 그게 안 되면 기자한테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의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돈이어가지고 중절 수술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 이거였는데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다만 나서 이에 대해서 허웅 씨는 뭐라고 지금 여자친구가 돈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 연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 연인 측의 이야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일단 두 번째 임신 중절 수술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달라고 그냥 요구를 했던 것뿐이다. 계획적인 돈 요구는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돈을 요구한 거라면 계좌번호도 줬을 것인데 계좌번호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고소장에도 허웅 씨가 이제 고소를 했을 때 고소장에도 5월 29일과 31일 이틀 동안만 이제 3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라고 써 있는 게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홧김에 돈을 요구한 것이다. 3억은 특히 이제 과거에 뭐 임신 중절 대가로 허웅 씨 측이 먼저 제시한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허웅 씨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얘기를 들은 것처럼 첫 번째 중절 수술 후부터 계속해서 협박했고 마지막에 돈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합의금 관련 기사를 보내기도 하면서 전 여자친구가 3억이면 싼 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유튜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중절 수술 후에 이제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이제 꽃다발을 보내기도 하고 7월에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연인 측에선 만약 두 차례 이 공갈로 허웅 씨 측이 많이 고통을 받았다면 이후에 같이 여행을 갔겠느냐 또 꽃다발을 선물했겠느냐라면서 그런 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게 홧김에 돈을 달라고 한 거 이게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됩니까? 사실 저희가 실무상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정말
영화 유명한 부부싸움으로 유명한 장미의 전쟁 이상의 어떤 법정 다툼을 하다가 판결 선고 앞두고 저한테 와서 손잡고 합의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잘 살겠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진짜요? 때문에 예. 연인 관계는 도대체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허웅 씨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허웅 씨가 농구 선수니까 농구 선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하겠다. 그래도 뭐 돈을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이젠 부모한테 가서 뭘 이러겠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기자한테까지 이러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맥락 속에서 3억 원을 달라. 그게 3일이건 이틀이건 이틀간에 걸쳐서 구체적 금액을 달라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근데 해악의 고지를 넘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협박 내지 공갈 미수, 돈을 줬다고 하면 공갈 기수가 되지만 돈을 주지는 않아 요청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예. 공갈 미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 공갈 고소해 놨다가 그 다음 날 알고 봤더니 꽃 주고 여행 가고 이게 무슨 공갈 협박이냐라고 하지만 이미 공갈 협박이 성립된 이후에 그 이외의 예. 것은 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그 홍 씨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그게 확인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3억 원이나 될 경우에는 예. 이거 공갈 미수가 성립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좀 걱정스럽네요. 전 연인에 대해서 좀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루머들도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네, 대표적인 얘기가 이 전 연인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는데 그 근거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전 연인 측이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청담동 소재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20년 8월 25일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 전세권자가 바로 이 여성, 즉 전 연인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소를 준비 중인데 크게 명예훼손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적 시에 의한 거는 임신 중절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는데 허웅 측이 이거를 알렸기 때문에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지금 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명예훼손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